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 제주와 고르라 제주가 함께하는 소셜 라이브 뉴스쇼 미주알 고주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르라 제주의 박미 에디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입니다. 네, 김형문 국장님이 오늘은 안 계시네요. 예, 원래 제가 빠지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해외 영국에 이제 열심히 출장 중이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족하지만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을 가신 김형문 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이정민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소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2003년도에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참 다양한 직업을 경험을 했죠. 연구원도 했었고 공무원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김은혜 기자님이 주제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집 살까 말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좋은 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 기자님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돈이 없는데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출을 받아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무리가 가니까 좀 모아가지고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없어도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주택을 여건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의 좀 변화가 어떤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 국면이거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빠진다 그래도 2030 세대 우리가 가장 지금 보면은 소득 수준이 좀 많이 낮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값이 아무리 싸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구매하기에는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내렸을 때 이때가 구매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이 어렵죠. 많이 싸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비싼 거예요. 그 소득 수준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비싸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대출도 해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말씀하셨다시피 낮은 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집을 사는 게 그러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부터 불편한 진실인데 지대 상승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경영 이익 상승률보다 항상 높았어요. 아무리 지금 인구 감소 시대라 그러지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고 서울 같은 데도 뭡니까?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원리금 분할해서 상환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구매하는 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내려간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도
생애주기 최초 주택 구매를 하는 분들에게 네. 디딤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네. 연간 한도가 2억, 그러니까 한 번 한도가 2억 원이에요. 대출 한도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 1억 5천짜리 뭐 제주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1억 5천짜리를 살라 그러는데 네. 1억 5천에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게 감정 가격이 한 90에서 95% 나오거든요. 그럼 그 90에서 95% 나온 거에 70%만 대출이 돼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거기다가 또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소액 임차 방 하나 빌려주게 되면 방 하나당 1,700만 원을 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 한 7,500 정도 돼요. 절반밖에 안 나왔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직장이 있으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돼요. 디딤돌 대출은 굉장히 이율이 저렴합니다. 싼 게 2%고 굉장히 비싸봐야 한 3.1%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 순서가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고 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500만 원이 있다. 그럼 내가 그냥 한 1억 8천까지 그냥 사버리면 돼. 없다면은 이 7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그것조차도 힘든 2030 세대들에게는 그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사실 힘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죠.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버리면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자를 해서 살겠다. 이랬을 때는 나중에 되면은 그 가격이 더 올라버리거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러더라도 매년 임대료가 한 1%에서 2%씩 계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아예 구매하는 게 싸다. 그런데 전세 그 대출도 해주잖아요. 근데 전세는 거의 전액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차라리 전세로 살면서 조금 모았다가 매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세가율이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데는 싼 주택들은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똑같아요. 아 맞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세를 잘 주려고 안 하고 집주인들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번 방송 주제가 집 살까 말까라고 하니까 제일 이제 궁금해했던 거가 그 전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금을 좀 많이 끼고서라도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 데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전세로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왜? 왜냐하면 재산세 낼 필요도 없고 주택 뭐 건물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세 생각되는 것도 없고 가장 좋죠. 근데 이 전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전세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갭 투자.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샀어. 어떻게? 그리고 또 한 채를 분양을 받아.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매매해가지고 80원에 이렇게 전세를 주는 거야. 20원만 자기가 조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그걸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나왔었지만 지금 서울 같은 데 이제 빌라 같은 데는 이제 깡통 전세라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이 막 300채씩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게 굴리는 거구나. 그게 굴리는 게 아니라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너가 그냥 명의만 해.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전세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는데 그 전세를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나 떼일까봐. 혹시나 떼일까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주택보증기금 내서 전세 보증 제도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1억 원짜리 나면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입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요? 예. 되게 간단.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나요? 집주인 동의는 왜냐면 어차피 전세라는 거는 내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택 보증 기금 이거에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봐가지고 그냥 전화 한번 해보면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전세를 안 살아봐가지고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전세가 떼이지 않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고. 근데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힘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나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빌라요? 빌라. 예. 저당 잡힌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정확히 명칭이 모르겠는데 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층인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전부 찾고 내가 1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사람들이 전세를 얼마를 들어와 있느냐, 이 건물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순위 전세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그걸 있어요. 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기들을 당하죠. 빌라 들어가면 이제 조심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는 그러니까 구분 등기돼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각자 자기 집이 각자의 그 호수로 해서 등기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저희 이제 광고. 저희 지금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ere was an idea to bring together a group of remarkable people to see if Jeju could become something more. So when they needed us, we could fight the battles that they never could. Destiny still arrives.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 쉽지 않구만. Online marketing. UI 싫어. 난 아이유가 좋아. Creating a homepage. 어서 피해. Event planning. 멈추지 마. 머리가 굳어져 버려. SNS marketing training. It's not easy to keep Jeju's feelings intact,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차고지 증명제 더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 지역 등록 차량이 도내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네. 갑자기 이제 집 살까 말까 하는데 차고지 증명제 얘기 나오니까 집이랑도 관련이 있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차고지 증명제가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매를 못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임은 맞는데
그게 성립하려면 어떤 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면 계획 허가제와 같이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개발 사업이 가능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차고지 증명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많이 이사들을 가요. 그러니까 한 집당 뭐 2대씩 세우려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시내 아파트들은 보통 한 대, 옛날 지어진 것들은 0.8대, 한 대 이렇게밖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고지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외곽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차고지 우선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그 자동차 공유 운동 같은 게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국 같은 데 보면 네. 실험적인 주거단지는 대부분 네. 입주할 때 자격 요건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입주를 시켜요. 네. 그리고 거기는 자동차를 어떤 걸 두느냐 하면 네. 그 공유 자동차를 둬요. 네. 그래서 뭐 관리비 카드 하나 딱 있으면 그 카드 하나로 운전도 하고 네. 이용요금 정산도 하고 네. 전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죠. 아직은 없죠. 우리 만약 그렇게 하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지금 난리 나죠.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도입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획기적이죠. 왜 그러냐면 네. 교통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네. 차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자동차가 네. 어쨌건 제주도에 많은 이유가 또 렌터카의 그 수가 많기 때문에도 있잖아요. 네. 그럼 렌터카들은 새 차를 구매할 때 네. 어떻게 되나요? 전부 제주도에다 다 등록합니다. 차고지가 다 있어요. 그럼 굉장히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장기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육지 본토에서 움직이는 장기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어디 있느냐면 세배로름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차장 아닌가요? 아니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냥 차고지라 그러면 차고지 등록만 한 거예요. 거기다 차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 영업용 차량은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자동차 영업용 차량 등록을 제주도에다 하고 네. 이용은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뭐 지불을 하나요? 어떤 일정? 아니 왜냐면 제주도에다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취등록세 받잖아요. 자동차 세금 받잖아. 그게 1년에 한 1,300억 이상 들어오니까. 제주도에다가. 네. 조금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역의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거는 좀 잘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줄이는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어쨌거나 맞아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엔 없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더 없어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도시 문제의 기본 원인 제공자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줄이지 않고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역시 도시계획 전문가. 차고지 증명제까지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다시 그 집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집 유형이 주택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 기자님은 어떤 곳을 좀 선호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좋아하는데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라서 거의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만 살아서 좀 이제 마당이 있고 좀 이런 삶을 동경하지만 또 단독주택은 너무 비싸가지고 예, 뭐 형편상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저처럼 대부분 20, 30대들이 형편상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로 많이 살고 있죠. 원룸이나 투룸까지 구해서 살고 있죠. 어떻게 약간 집을 사려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그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어떤 유형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용 가치만 봤을 때는 편리한 데 가서 살면 돼요. 단독이면 어떻고 연립이면 어떻고 아파트면 내가 사는 어떻습니까? 곳이니까. 근데 뭐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환금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매각했을 때 이게 빨리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또 대한민국 원래 아파트는 서구권에서는 도시 빈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쓴 책이 있어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야회가 이런 데서 아파트 가격 담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들면 이제 뭐 전입하는 걸 끝까지 반대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자기네만이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선호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뭐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데를 선호하느냐 하면 서울 그 동부 이촌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가는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한 18억 정도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18억이면 한 월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한 350 정도 돼요. 그럼 관리비까지 한 500 정도 되는 건데 진짜 비싸네.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요? 네, 와. 150만 원 정도 나와요. 보통 이제 뭐 거기 밑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뭐 바도 있고 하니까 되게 다른 세상이다. 아, 그런 데는 아침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500만 원 정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해도 아깝지 않다 이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그다음 우리 같이 그냥 서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냥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저도 나홀로 아파트에 살지만 네. 불편한 건 없어요. 오히려 더 관리비도 덜 나오고. 나홀로 네. 아파트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짜리. 한 동짜리 대규모가 아파트.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좀 이웃들하고 친하니까 네. 그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그런 좀 장점이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빌라를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황금성이.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떨어지니까. 아니 잘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팔리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주만 하는 거면 네, 거주만 주거 하는 거는 목적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하면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는 힘들 거. 그러면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냥 임차로 사는 게 낫죠. 전세나 이런 거, 월세라 이런 거.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빌라가 네. 저렴해서 네. 그쪽을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네. 집이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빌라도 오를 때는 또 올라요. 같이. 그런 게 뭐냐면 사용 가치만 보고 사는 집들은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확 내려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버리면 되니까 네. 불편하지만 않다면 빌라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대안입니다.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싼 데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궁금해져서. 부동산 가격이 내린 게 아니라 네. 거품이 빠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격과 가치.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돈 값어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여기는 이게 100원밖에 안 날 주택인데 갑자기 막 300원에 막 매물로 나오고 있어. 안 팔리죠. 근데 팔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부동산 상승장일 때는 그냥 팔려요. 그쵸. 없으니까 필요한 데는. 왜냐하면 100개가 한꺼번에 팔리는 게 아니라 하나가 100원짜리가 300원에 팔려. 그러면 나머지 99개는 그 300원에 팔린 게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올라가고 맞아.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가치의 가격이 수렴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뭐 경매물건들 이렇게 나온 것들 쭉 보면은 한 50% 분양가격 50% 정도에서 낙찰들이 될 것 같아요. 50%요? 네. 이게 이제 내려가서 그런 거죠? 조금 거품이 빠져서.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주택이.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만약에 살려면 어찌됐든지 1억 안팎의 그런 매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면은 1억 5천 미만으로만 찾는 게 현명한 거죠. 네,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상황일까요? 1억 5천짜리 집들이 뭐 교차로나 이런데 그 부동산 그 신문 이런데 보면은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이렇게 한번 현장도 꼼꼼히 방문하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싼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항상 현장을 방문해야 뭐 스키는 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뭐 스키 차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고 좋은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싸고 좋은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선한 주인을 만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가치보다 굉장히 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인을 만나고 싶네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론하고 실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받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25살에 아는 동생에게서 나온 질문치고는 굉장히 의외의 질문이었는데 풍수지리요. 집 볼 때 풍수지리가 중요한지. 제주도는 이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는데 20년 전만 해도 항상 봤어요, 이거를. 그 자기 사주를 놓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길하냐 흉하냐 이걸 다 봤거든요. 뭐 저도 가서 여기 아파트 마음에 들어 했는데 향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간 데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이제 신들의 고향이라 가지고 그 어른들이 그 얘기하는 거를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따라주는 그냥 하나의 지역적인 문화였죠. 근데 그 친구는 제주살이 중인 창원 친구인데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풍수지리를. 결론은 그런 거죠. 풍수지리를 따를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좀 몇 개 낼까 하는데요. 그 흔히 저희가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걸어서 5분에서 10분 내외가 걸리는 그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세권이라는 말이 또 생겼더라고요. 버스 말하는 거죠? 맞아요. 퀴즈 내기 전에 맞추셨어요. 퀴즈 내시려고 했어요? 퀴즈 내시기 전에 맞추셨어요. 아, 그러면? 너무 쉬워요, 문제가. 아, 그런가요? 아셨나요? 알고 있죠. 아, 그래요? 다 아시나요, 그러면? 근데 제주시는 이게 네. 버세권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요. 버스 정류장 간격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0m, 시내에는 200m나 150m나 200m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서 5분도 아니야. 한 2, 3분이야. 다 버세권이네요, 제주 시내는. 예, 그렇네. 제주 시내는 딱 버세권인데 네. 버스가 자주 서다 보니까 네. 택시나 자가용에 비해서 느린 거라. 맞아요, 너무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이 대중교통 체계를 제대로 잡으려면 최소한 400에서 800m 정도로 돼야 돼요, 버스 정류장 간격이. 그래서 그 800m를 딱 찍고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400m를 딱 반경을 그리는 거예요. 반경을 그리면 거기서 빠지는 동네가 있고 그 빠지는 동네는 가면은 좀 많이 불편하죠. 한 400m 걸어가려면 네. 한 6분 정도 좀 빨리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최소한 400m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문제다. 그다음에 지금 댓글로 바세권도 있다 하는데요. 바세권이 뭐죠? 저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데? 바세권이 뭘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 말고도 편세권. 편의점 세력권? 맞아요. 편세권이랑 누가 바세린이라고 달아주셨네요. 바세권. 그리고 또 몰세권. 뭐 쇼핑몰. 맞아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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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맛세권. 요즘에 맛집. 핫하죠. 네. 맛집. 주변에 이제 맛집이 있는 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좀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몰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저는 배달 맛집. 맛집. 하긴 요즘에 배달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바세권 바다요. 바다뷰. 바다뷰. 이제 그런. 자, 네. 우선 요거 그러면 네. 바다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네. 또 얘기를 드리자면 바다를 볼 땐 좋죠. 네.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잘 아는데 제가 시골집에서 컴퓨터를 딱 사용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컴퓨터 뒷면이 전부 녹슬어 있더라고. 창문 열고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이게 염분이 그만큼 날라 들어와. 컴퓨터가 그래서 이게 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공항 소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경치 좋은 데는 위에서 비행기가 싹 지나가는데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 예, 왜냐하면 그 경치에 취해서 소음이 안 들려. 근데 두 번째 딱 가니까 이거 사람 살 때 아니네. 근데 그래서 그쪽이 조금 저렴하잖아요. 네, 저렴하죠. 근데 제주살이 하시는 분들 처음 오셔가지고 거기가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들 사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도 사는데 저 한 번 거기서 잤다가 여기는 진짜 살 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수면장애 생겨. 막 짜증나고 비행기 소리 계속 이게 나니까 약간 여기는 살 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질문할 거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자라서 또 이런 게 궁금한 것 같기도 한데 투자와 투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동산에 투자와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투기지. 이 말을 듣고 솔직하시네. 아니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구분하라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투기는 뭐냐면 기회에다가 요행에다가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상품 자체에 네. 그가 줄 수 있는 수익률이나 이런 상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면 네. 그냥 일반 토지처럼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그냥 여기 제2공항 생기니까 땅값 오른데 이거는 100% 투기다 이거죠. 제주도도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제주도는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동산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연 임대료가 은행 이자보다 안 나와요. 그만큼 이제 땅값이 네.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군요. 지금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같은 건물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나요? 같은 층이라도 남향이 더 비싸요.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그거는 네. 같은 건물이라도 가격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제 만약 5층이나 6층이랑 가격 차이가 안 나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나더라도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1,000원 정도 나면은 딱 적당하다고 보는데 1,000원이나 10,000원. 네. 근데 뭐 가격 차이가 터무니없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돈이 많으냐, 매도인이 얼마나 착하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장 나쁜 매도인은 어떤 매도인이냐면 네. 모든 가능성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네. 90%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10% 정도의 수익률 갭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와 지식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네. 그 자신이 보유한 현금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90%짜리 그런 나쁜 매도인의 건물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면 네. 쳐다보지 않는 게 현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지금 없는 분들한테 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내 주거 지원 정책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도내에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었나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국가에서 하는 게 있죠. 국가도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네. 청년들한테 해주면 청년 임대주택 지어서 약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거, 임대 주는 거 외에는 맞아요. 없어요. 월세, 연세 그거 내주는 거 제주도에서 네. 예, 있거든요. 연세 얼마나 보조해줘요? 많지 않아요. 예. 예. 몇백만 원, 200이었나? 그러니까 200만 원을 보조해주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네. 200만 원만큼 올려버려요. 그 보조하는 만큼. 더 싫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2030 세대들이 청년 디밋돌 대출을 네,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종잣돈을 국가가 주는 거예요. 신혼부부한테. 신혼부부가 처음 집을 살 때는 그 싱가포르 4만 달러를 줘요. 그럼 얼마인가요? 한 4천만 원 조금 덜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주는 건가요? 네, 아예 주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부모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산다 그러면 2만 불을 더 줘. 네. 이제 부모를 모신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노인 정책이나 이런 걸 국가가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끼리 그 아시아적 가치, 그런 어떤 가족 문화, 그 아시아적인 가족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부담할 수 있게끔 네. 하면서 그래서 한 6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HUD 신혼부부들이 사는 게 지금 한 3억 5천? 뭐 요 정도 되니까 그 집세의 상당 부분을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나 대한민국은 그런 건 없어요. 저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러니까 정책은. 싱가포르 같은 데가 네. 국가 부채가 GDP의 한 125% 되지만 그 부채 대부분이 뭐냐? 네. 주택 대출에 그러니까 주택 개발청에다가 국가가 네.
대출해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국가부채예요, 그게.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국가부채가 30%, 33%인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가계부채가 2,000조잖아. 그러면 그걸 플러스하면 우리도 한 125% 정도 되는 거예요. 위험 수준이라 대한민국도. 지금 또 주거 대책이 안 서니까 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된 문제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주택 가격이 쓰잘데없이 비싸니까 네. 지역 상권도 안 돌아가죠, 당연히. 또 맞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저만 해도 인터넷 이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렇죠. 인터넷이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네. 그렇게 너무 이제 월세로 많이 나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거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쇼핑밖에. 오히려 그리고 대기업 상품들이 더 싸고 그죠. 시장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서로 죽어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을 잡아야 나라가 사는 거네요. 부동산을 잡아야 돼요. 부동산 안 잡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이걸? 어떻게 잡냐면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안 할 뿐이지. 왜 안 할까요? 원래는요, 이게 우리가 국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못하면 민간 임대주택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제 리츠라고 그러거든요. 리츠 회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 제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리츠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임대료가 낮아져.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민간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겨야겠네요. 근데 그게 많이 생긴다고 그걸 바람직하진 않네요. 항상 민간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기득권을 잡았다 그러면 독과점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주거복지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전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이 좀 많이 좀 활성화돼야죠.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이정민 박사님이 이런 좀 영양가 있는 정보를 담은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원래는 뭐 다른 얘기는 안 쓰고 원래 책 제목은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근데 원래는 그가 달기 싫었고요. 투자라는 말을 쓰셨네요. 투자라는 말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떠한 개인도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왜 부동산 잡는 정책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했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겁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불필요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올렸는데도 죽는 소리 막 나오잖아요. 서민 죽인다 막. 그거는 서민들 솔직히 서민들 세부담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재산세가 보통 뭐 부모님한테 가서 뭐 재산세 좀 많이 낸다는 사람들이 2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싫어해. 그럼 시공사하고 시행사로부터 가장 광고를 많이 받는 언론사들이 또 싫어해. 그래서 기자들이 떠들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결국에는 기자들이 문제네요.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저 송방망이다 라고 기사를 썼다가 엊그제는 종부세 조금 손본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 종부세 얼마나 올렸는지 기레기가 문제네요. 기레기가 문제야. 저도 기자지만 부추기고 이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 그래야 이게 활발하게 활발하게 그냥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책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자꾸 올라가는데 책 얘기를 이제 간단히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뭐 내일 출판 강연회를 하는데 어디서? 광고해도 되죠? 네, 어디서 하시나요? 제주 벤츠마루 10층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냥 오셔서 듣고 궁금하신 것들 질문 주시면 끝까지 답변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답변해 드리고요. 제가 그 책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제주도 부동산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자연 환경에 있다고 봐요. 맞아요.
자연 풍광이나 이런 환경이 망가지는 순간 제일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떨어지면 네. 거품이 거칠 거 아니에요. 가격은 폭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 폭락도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네. 가격이 폭락하는 게 정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또 무리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솔직히 돈 벌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간접 투자 신탁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걸 원하고요. 네. 만약에 좀 진짜 나는 돈이 많다. 네. 한 10년 동안 그냥 묶어놓을 자신 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이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이요? 아, 또 이런 얘기 나가면 또 투기 세력들이 아니요. 곶자왈은 솔직히 얘기해서 곶자왈 사는 순간 보유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곶자왈은 예를 들면 그만한 숲을 조성하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숲을 만들지 못해. 그 자연이 몇천 년 동안 그렇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숲, 우리만의 숲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운더리 경계를 쳐가지고 거기 간이 화장실 놓는 거는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데크 살짝 이렇게 편의상 까는 거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에요. 내가 내 땅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산림훼손 안 하고 관리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제 곶자왈을 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하나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나 국가에서 매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더니 공시지가 상승률을 이렇게 봤더니 한 연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출판 기념회가 예. 내일 하루인가요? 예, 내일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네. 서울에서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12월 4일 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네, 찾아뵈서 궁금한 점도 얘기하시고 해서 궁금증 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미주알고주알은 오늘 집 살까 말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기본의 기대.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네. 못 여쭤봤는데 네.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홍보로 비춰줄 수도 있겠지만 네. 출판 기념회 가셔서 궁금한 네. 거 더 많이 여쭤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 집을 사고 싶은데 고민이 많아지는 네. 여전한 숙제네요. 네. 오늘 방송. 저는 그래요. 이게 2030 세대들이 저는 이 보수화된다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집을 못 사는 게 내가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동안 너무 정부가 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토지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주택이라는 건 가격에 대한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양과 가격에 대한 얘기만 했지 우리가 주거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이 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2030 세대들이 힘들어진 거지. 그건 2030 세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586 세대인 저희가 이 기득권, 기성 세대들이 네. 문제인 네. 거죠, 이게. 네.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를 끝까지 표방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좀 힘들더라도 서로 연대해가지고 2030끼리 연대해가지고라도 네. 여러 명이 집 자기가 사는 집을 나 혼자 살 필요는 없잖아. 공유해서 샀다가 다시 분할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샀다가 그다음 좀 저축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살 때 이렇게 분할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면은 그 디딤돌 대출 받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뭐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서 네.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주알고주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좀 답답했던 것들 아니면 다음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걸 다음 방송에 반영을 해서 궁금증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